변덕스럽고 사나운 기후, 수륙천리 절의 고도, 이질적이고 거칠어 사람이 생활하기엔 지극한 고난의 땅. 그 섬으로 온다는 것은 죽음 못지않은 가혹한 형벌이었다. 오랜 세월 제주는 유형의 땅이었다. 고려시대에서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배객들이 한과 절망을 아는 채 먼 뱃길에 몸을 실었다. 이 섬엔 아직도 그 유배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다. 지금은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그 이름이 높지만 한때 제주는 가장 극악한 유배지였다. 죽음을 겨우 면할 수 있는 극형인 유배. 살아남았다는 안도보다 낯설고 물선 머나먼 땅에 대한 두려움과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한 절망 속에서 유배객들은 귀향길에 올랐다. 조선시대의 500년을 통해 제주에 유배 온 이들은 200여 명.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제주에 유배를 왔으면 한말의 유배자였던 김윤식은 그의 저서에서 제주의 유배객이 계속 불어나 장차 이 한 섬에 가득 찰 것 같다고 표현하며 그 상황을 매우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 사무ben 특히 죄가 중한 자가 아니면 유배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선의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보내는 유배인의 수는 좀 채 줄어들지 않았다. 대역을 범한 사람은 삼천리 바깥으로 귀향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삼천리 바깥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그 삼천리 바깥대로 귀향을 보내는 이제 그 요지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그 이제 당쟁이 심해지고 하면서 서로 멀리 귀향을 보내려고 하면은 우선 대역에 연루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역에 많이 연관이 돼 가지고 귀향을 오게 되기 때문에 귀향원 분야가 좀 이제 많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제주는 유배의 땅이었을까? 그것은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제국이 그들이 정복한 타민족의 왕족 170여 명을 제주도로 유배 보낸 것이 그 시초다. 이후 명나라 시대엔 원의 왕족들이 제주로 유배 오게 됐고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계속된 사화는 숱한 유배객을 만들어낸다. 악명 높은 유배지였던 만큼 제주로 오는 길 또한 순탄치 않았다. 한양에서 출발해 육로로 전라도의 해남, 강진, 영암까지 온 후 다시 배를 타고 제주로 오는데 짧게는 20일에서 2달 가까이 걸리기도 했다. 제주의 유배 온 이들의 면년 또한 다양했다. 4살짜리 어린 꼬마에서부터 84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한가 하면 신분면에서도 왕족인 광해군이 있는가 하면 문무대관과 승려의 환관까지 있었다. 유배인 중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거물들이 많아 제주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연말 선초부터 시작된 많은 지식인들의 내도로 한정됐던 성씨를 좀 다양하고 다채롭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요. 유배인들이 문화적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육지부의 다양한 문화를 제주도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가 하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제주도가 그 교육적인 여러 가지 그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약했던 시절에 이제 학문적인 영향들을 실제 받고 또 그들의 그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제주도에 그 한정됐던 어떤 그 학문의 영향력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한 것이 삼천리 유배지 행이었기에 유배객들은 제주에서도 가장 먼 남쪽 대정에 주로 유배됐다. 칼바람이 매서운 대정은 유배객들에겐 가혹한 시련의 땅이었다. 대정 땅에 머물면서 유배인들은 지역민들에게
학문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대정 땅의 독특한 정서와 어울리면서 특유의 반골 기질을 형성한다. 이후 대정이 밀란의 주요 본거지이자 특출한 장두들을 배출하는 배경이 됐다. 대정 땅의 대표적인 유배인 하면 추사 김정일을 들 수 있다. 추사는 이곳에서 지불타리에 가시를 두른 채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는 위리한 치형을 받고 무려 9년여의 세월을 보낸다. 습하고 덥고 바람이 매서운 낯선 풍토와 유배지의 절망과 고독이 겹치면서 추사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낸다. 그런 추사에게 유일한 위안이 됐던 것은 뒤뜰에 화사하게 피어난 수선화였다. 한낱 유백에게 신분에 처해 있던 추사는 권력을 잃자 등 돌리는 세상의 혹독한 인심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끝끝내 신의를 잃지 않는 이도 있었으니 유배 생활 5년째 되던 해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세한도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날씨가 차가워진 후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는 논어의 구절에서 따온 세한도엔 권력 잃은 스승을 잊지 않고 찾아준 제자에 대한 절절한 고마움이 깃들어 있다. 당대 최고의 명필이었던 추사는 이 고난의 땅에서 보낸 혹독한 시절 동안 그의 생에 가장 빛나는 추사체를 완성하게 이른다. 실학자 박 교수가 중국풍의 기름기가 빠져 특정 글씨체에 구속됨 없이 스스로 일가를 이뤘다고 평한 추사체. 대정 향교에서도 추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의문당, 향교의 공부방인 동제에 써준 현판으로 늘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공부하란 뜻이다. 추사는 지역민들의 교학 활동에도 마음을 쏟았다. 서울의 대학자였던 추사에겐 주야로 학생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위해 간이 사당을 개설하고 공부를 가르쳤다. 스스로 추사 선생은 당신의 적거지를 수성초당이라고 이름 붙여서 글 공부를 가르쳐서 제주도의 도민들의 어떤 교학 문화에 영향을 끼쳤고요. 제주도에서 그 독서 활동이 세한도라는 불후의 명작을 낳게 되는 계기도 마련하고, 추사체의 완성만이 아니라 추사 선생은 제주도 사람들의 손솜씨가 하도 좋은 걸 극찬하면서 추사가 갖고 있는 전강 예술을 제주도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강만이 아니라 제주 필원을 낳게 하는, 제주도의 명필들을 낳게 하는 계기들을 마련하는데, 이런 개인적으로는 추사체의 완성과 함께 제주도의 예술 활동에 많은 영향을 제주시 중앙로 중심가. 이곳에 한말 유림의 대표 면암 최익현의 유배 흔적이 있다. 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로 유배된 면암 최익현. 깐깐한 선비였지만 나라가 기울어가는 구한말 73살의 고령의 의병을 일으켜 항일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한다. 백발로 반일항에서 분발하는 것은 초야의 중심을 바랐습니다. 난적은 누구나 쳐야 하니 고금을 물어서 무엇하리. 결국 최익현은 대마도로 호송돼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제주에서의 1년 3개월의 유배가 풀려 서울로 돌아가기 전 최익현은 방선문을 거쳐 한라산 등반을 했다. 당시 동행했던 제주의 후학 이기온의 이름이 함께 바위에 새겨져 있다. 이기온은 유배 기간 동안 최익현 밑에서 수학했던 이로 규람이란 아호를 받는다. 이런 아호의 공유는
두 사람이 얼마나 절친한 사제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최익현에서 시작된 구국 항일 정신은 이기온을 거쳐 그의 후학들에게로 이어진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국권이 상실되자 이기온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12명이 항일단체 지브이계를 결성한다. 그 지비계의 그 비밀 결사를 결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오라동 이씨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학을 융성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후에도 제주로의 유배 행렬은 계속됐다. 태극기를 처음 만든 박영효는 신성여학원을 설립하는 등의 많은 일을 한다. 그리고 1911년 최후의 유배객 남강 이승훈을 끝으로 제주 유배의 역사는 막을 내린다. 원악도,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는 섬. 빛나던 권력은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고 절망과 비탄만을 아는 채 변방의 사지로 몰려난 그들에게 제주는 절대 반가운 곳이 아니었다. 게다가 섬에 낯선 풍토와 척박한 문화라니. 언제고 정국이 바뀌어 해배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그들이다. 그러나 그 자신들에겐 고난이었던 유배형이 제주민들에겐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들로 인해 제주 문화의 결이 더욱 세련되지고 높아졌음은 자명한 일이다. 먼 바닷길 넘어 슬픈 유형의 땅. 시대의 운명이 아니었으면 엮어질 수 없었을 유배객과 제주와의 인연. 그 만남은 제주의 독특한 유배 문화를 만들어냈고 시대를 넘어 아직도 우리 곁에 빛나는 정신으로 남아 흐르고 있다.